연구원을 뽑을 때 석사 과정을 이제 우대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식품 개발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개발할지에 대해서 아직 방향이 없는 친구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탁고사가 정말 합격과 불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품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왜 석사를 우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대학원 세부 전공을 어떻게 선택했고 학교는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입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석사 과정의 연장선이 이제 식품연구원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이제 롯데 중앙연구소에 들어가서 맡게 된 첫 과제가 볶은 아몬드 제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그런 업무를 지시받았었습니다. 이 아몬드의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표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이 지표들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아몬드를 도대체 언제 수확하고 언제부터 이제 유통기한으로 이제 설정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이제 파악하고 실험 방법들을 내가 설정하고 관련 지표들을 이제 찾아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이제 석사 과정 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원을 뽑을 때 석사 과정을 이제 우대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진짜 내가 개발하고 싶고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난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지금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방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나는 그 식품 개발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이제 개발할지에 대해서 아직 방향이 없는 친구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식품 회사들은 내가 대학원 때 연구했던 주제와 그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그런 TO가 정확히 일치되어야지만 이제 뽑는 회사들도 있지만은 제가 지원했던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술을 연구했지만 제가 실제로 일했던 부서는 초콜릿 개발 연구였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어차피 이런 인재들을 뽑아서 다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연구 주제랑 이 회사에서 개발하는 그런 제품과 일치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CJ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논문을 어떤 분야로 썼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성 면접을 볼 때 굉장히 세세하게 물어봤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뽑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에서 막 술을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구를 해본 사람을 더 가산점을 주겠죠? 하지만 그 술을 연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에서 막걸리를 개발하려고 해. 근데 나는 쌀을 연구를 했어. 그러면은 막걸리는 쌀로 만드니까 또 이거를 어떻게 잘 어필하면은 이쪽 분야로도 이제 갈 수 있는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식품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1학년도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학부는 경희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을 했고 대학원은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울대에 가게 되었냐면 식품연구원이라는 제 소중한 꿈을 찾게 돼서 이 소중한 꿈을 나는 정말 제대로 한번 잘 배워서 꼭 이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서울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도 지원했고 연대, 고대, UST라는 학교에도 지원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녔던 경희대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서울대, 연대, 그리고 경희대 이렇게 합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학원 세부 전공을 정하는지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농심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뭔가 불지 않는 라면을 개발하고 싶고
그리고 새우에 있는 그런 아스타잔틴이라는 색소, 이 면발이 점점 빨개져서 더 이제 먹음직스럽게 변하는 이런 라면들을 한번 개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식품의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런 소재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음식에 접목시키는 그런 연구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서울대라는 그 타겟 학교를 정했었고, 그 학교 안에 있는 세부 전공과들에 대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방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고, 교수님이 쓰셨던 그런 논문 리스트를 쭉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과 가장 맞는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님은 어딜까?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된 전공이 이제 식품신소재학 연구실이었습니다. 필탁고사가 정말 합격과 불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서울대 이제 필탁고사는 총 9과목 중에 이제 내가 5문제를 이제 뽑아서 그걸 이제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이 9과목은 이제 학교에서 알려주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전혀 모르고, 저는 서울대에서 공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의 그런 문제 스타일도 모르고 어떤 교과목으로 그 친구들이 배웠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서울대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강의 계획서들을 다 출력을 했었습니다. 교과목이랑 제가 배웠던 교과목이랑 이제 안에 내용들이 같은지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 책들을 다 빌려서 비교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도 도대체 저는 이제 이 9과목을 4년에 걸쳐 나눠서 배웠는데 이거를 하루 안에 이제 다 외워서 시험을 본다는 게 너무 막막하고,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일단은 그 방에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교수님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지금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학생이고 저는 식품연구원이 되고 싶고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싶어서 그 방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교수님하고 좀 상담을 통해서 제가 하려는 방향과 맞는지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교수님이 흔쾌히 이제 상담을 잡아주셔서 서울대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대학원 박사 언니, 석사 언니들을 이제 만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기출 자료들을 쫙 받아서 이제 어떤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감을 익히고 그 문제들을 교과목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공부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배웠던 교과서, 그리고 서울대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저만의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제목만 보면은 내용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쫙 다 정리를 손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책을 이제 요 정도 두께 되는 A4 용지로 이제 3권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7월, 8월, 그리고 한 9월 중순까지 이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달 동안은 그 3권의 책을 그냥 달달달달 다 외웠습니다. 진짜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었고, 그렇게 10월 29일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이제 필탁고사를 보고 오후에 이제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한 교수님 4분과 이제 저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봤었고, 면접은 그렇게 막 어렵고 전공 질문 같은 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자기소개랑 제가 썼던 학업계획서 그 정도 이제 준비해서 갔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합니다. 제가 있었던 방은 조금 교수님이 엄격하게 관리하셔서 오전 9시 출근, 그리고 저녁 9시 퇴근, 평일에는 이렇게 있었고, 주말 토요일 아침 8시에 이제 랩미팅이라고 해서 박사, 석사 과정생이 교수님과 같이 다 같이 회의실에서 모여서 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문제가 있다면은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평일에는 수업도 듣고 이제 내 논문 주제에 맞춰서 실험도 하고 틈틈이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원 때 이제 식품 기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격증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면 커말 2급, 학문 2급, 식품위생사, 영양사, 식품기사 이렇게 5개의 자격증 플러스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었고, 왜 한식 요리 자격증은 없냐면 제가 한식 요리는 8번을 이제 떨어져서 이제 그건 아예 그냥 포기해버렸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자격증이 다 필요하냐?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분야가 제과제빵이라든지 그런 베이커리를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제과제빵이나 베이커리 관련된 자격증이 도움이 될 것이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하면 식품기사 자격증이 필요할 거고, 내가 영양사가 되고 싶다 하면 영양사 자격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내가 어떤 분야로 가고 싶은지에 맞춰서 그렇게 자격증 취득 유무가 가산점이 되는 거지, 이런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가산점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1학기, 2학기 때까지 막걸리 관련된 논문 한 편을 썼었고요. 막걸리 논문을 가지고 나는 IFT라는 그런 큰 학회에 이제 제출했었는데 포스터 발표를 하게 돼서 미국의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때 이제 포스터 발표도 하고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LA까지 이제 다 같이 여행하고 돌아왔었습니다. 3학기 말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갈 때쯤부터 독분자주 관련된 실험을 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타이트했지만 취업 준비도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이렇게 대학원 생활은 논문만 쓰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수업만 듣는 것도 아니고 작은 네트워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런 작은 사회생활도 해볼 수 있었고, 거기서 만난 그런 대학원 선후배들 덕분에 제가 지금 네슬레에 올 수 있었던 그런 지인도 만날 수 있었고, IFT에 가서 포스터 발표를 하면서 큰 무대에서 한번 다양한 외국인들, 다양한 분야에 연구하고 있는 친구들, 업체 사람들도 잊지 못할 그런 경험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식품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왜 석사를 우대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대학원 연구실과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월대 대학원 입시 준비를 했는지, 마지막으로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